제1분과 바로 국가관, 역사관, 안보관 부분 것의 면접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국가와 나와의 관계, 그리고 역사의식, 그리고 안보에 대한 내용을 평가를 하게 되었는데, 국가관에서는 국가와 나와의 관계, 그렇죠? 그리고 내 개인의 인권과 그리고 국가의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주권, 그 주권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기본적인 국가관을 물어보는 내용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역사관에서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인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보관에서는 한반도 평화에 필요한 바람직한 안보의식은 무엇이냐 하는 전체적으로 큰 그와 같은 영역을 가지고서 이 영역 속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을 여러분에게 질문하는지 다음번으로 계속 이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관 부분 것 상세하게 좀 전달을 하면은, 이 국가관 부분 것은 얘기했듯이 개인과 사회, 즉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서 주권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국민주권, 우리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해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국민 주권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서 군대의 개념이 국민의 군대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예전과 같이 너무 지나치게 국가 중심 위주의 그와 같은 전체주의적 사고관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곧 개인이 모여서 국가를 형성하고 그 국가와 개인과의 그 관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부분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출제되었던 내용 중에서 국토의 개념이 무엇이냐, 영공, 영토, 영해, 이와 같은 개념들인데, 특히 이 해군의 경우에는 영해의 개념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 거 여러분 정리를 해놔야 되고요. 대한민국의 건국 시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국 시기를 어느 기준으로 잡느냐 하는 것도 국가관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에 상당히 많이 이제 질문되어지고 있는 요소인데, 예를 들어서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한번 1차적으로 고민을 해보면은, 첫 번째, 이와 같은 것 중에서 조국을 국토를, 즉 영해, 영공, 영토를 수호하는 데 있다. 두 번째,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다 하는 이제 이와 같은 견해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국가의 이익, 국익이죠. 국익을 실현하는 차원에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치안을 유지하는, 이제 그와 같은 네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여러분이 선택할 것인가.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 여기서 일단 치안 유지 부분 거, 물론 이제 계엄이 선포되면은 군대가 치안을 유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질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평시에는 이것은 경찰이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사관학교 해사와는 좀 무관한 그와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학생은 사관학교 말고 경찰대를 가면 됩니다. 경찰대와는 비교가 안 되는, 여러분은 사관학교, 더구나 대한해군의 해군 사관학교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치안 유지와 같은 이런 답변을 선택하면 안 되겠죠. 주로 이제 조국 수호, 특히 이제 해군은 영해를 이제 수호하는 거고, 국제 평화를 유지하는 거, 국익을 실현하는 거, 이와 같은 것 중에서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현대적 의미의 군은 단순하게 소극적인 의미로서의 조국 수호라든지 추상적인 의미의 평화 유지보다는 국익을 실현하는 것, 국가의 이익이 있으면은 어디든지 군대가 존재할 수 있고, 또 국가 이익이 전 세계 도처에 어디든지 존재하면은 거기에 파견되어질 수 있고, 국민을 위한 군대는 바로 국가의 이익이 곧 국민의 이익으로 직결되는 이상 국익을 실현하는 그와 같은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여러분들이 그 존재 이유를 갖고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양해군이 갖는 의미, 그렇죠? 단순한 연근의 해군이 아니라 여기서 아까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랑 같이 연결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즉 단순한
우리의 영해수호 차원이 아니라 언제든지 다른 대서양 태평양 먼 지역까지 우리 해군의 유용이 떨쳐질 수 있는 것은 거기에 국익이 존재하면 언제든지 그 국익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군대라는 개념이고 그 속에서의 대양해군의 의미를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독도 방해에 대한 견해 부분 거 지금 현재 해경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건가? 해군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은 집단 면접이라고 할 수 있는 주제 토론에서도 출제되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요소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국가관과 관련돼서 상세한 내용은 이 정도의 내용이 출제되어질 수 있고 또 출제되어 왔던 내용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1분과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1분과의 내용이 굉장히 좀 방대한 내용이고 많이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역사관입니다. 역사관의 기본적인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고 있느냐 내용을 확인하는 부분이고 사관과 관련해서 여러분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현재주의 사관과 실증주의 사관이 있는데 현재주의 사관은 결국은 역사는 현재의 역사다. 현재 관점에서 역사가에 따라 가지고서 역사를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역사 서술학 즉 히스토리오그래피의 기본적인 서술 방식은 현재주의 사관을 견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재주의 사관의 관점에서 이렇게 봤었을 때 일본의 역사 또는 주변국의 역사는 자기네들이 구성할 수가 있고 대한민국의 역사는 우리가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대학 논리가 많이 약해집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해서 역사 교과서로 가는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단순하게 현재주의로만 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렇다고 실증주의로 가는 차원으로만 접근하면 안 됩니다. 현재주의 관점에서 할 때 역사 서술학은 현재주의 관점이지만 역사 교과서와 같은 민감한 문제 부분 것은 후대에 전달되어질 수 있는 진실을 전해야 되는 그와 같은 과제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주변 국가와의 비교사적 연구와 국제사적 연구를 필수적으로 하는 그와 같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서술해야 된다는 거 같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될 내용들입니다. 한국사의 중요 이슈들에 대한 질문 부분 거 그리고 독대 분쟁에 대한 해결 방안 이순신 장군의 해전 역사에서 갖는 이순신 장군의 의미 이런 부분 거 특히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해군이다 보니까 역사에서 이순신 장군이 차지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익진 전법이라든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면접에 임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국전은 북침인가 남침인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출제되었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전히 여러분이 답변 준비를 잘 해놔야 되겠습니다. 6.25 사변이 과연 북침인가 남침인가 이거 모르는 사람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역사관 이건 또 나중에 안보관이랑도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수험생 여러분들이 용어를 갖다가 혼동하는 거예요. 본인은 저는 6.25 사변 즉 한국전은 북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를 북한이 남한을 침입했다. 즉 북한이 주어로 보는 거죠. 북한이 침입했기 때문에 북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한 부분인데 평가관들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북으로 침략했다는 얘기냐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저는 한국전을 남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러면 남한이 북한을 침략했다는 얘기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남침이면 남쪽으로 북한에서 남쪽으로 이제 침략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의 의미를 여러분이 설명할 때, 저는 북에 의한 남쪽으로의 침략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정확하게 용의 정의를 가지고서 가야 되겠습니다. 즉 면접관이 물어봤을 때 북침이냐 남침이냐 물어봤을 때, 저는 북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북한에 의한 남한의 침입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든지 저는 남침입니다. 즉 북한의 남쪽으로의 그와 같은 침략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그 정의를 가지고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즉 북침의 이 북자를 주술 관계로 봐가지고서 북한이 침입했다는 거고 남침의 남은 술목 관계, 즉 목적으로 봐야 됩니다. 남쪽을 침략했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이 개념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1차 연평해전과 제2차 연평해전의 전개 과정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해전사에서 아주 유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서 면접에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각 면접 수업 방식별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1분과의 세 번째 내용, 안보관입니다. 1분과가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관, 역사관, 안보관. 이 안보관 부분과 최근에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필요한 바람직한 안보의식이 무엇이냐를 기본적인 요소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논의가 뜨거웠던 주적의 개념 부분인데, 주적의 개념에 있어서 국방부에서는 이제 그 주적의 개념을 이제 삭제했다. 주적의 개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바로 군인이 되고자 하고 또 최소한 전투에 임하는 그와 같은 군대의 상황에서 이 주적의 개념을 잘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는 주적을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했을 때 면접관이 그러면은 북한의 주민들도 또한 우리의 주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항 답변을 가져야 되고, 또 저는 북한의 주민이 아니고 북한의 지도자, 그리고 북한의 그 지도자를 따르는 추종 세력들, 이 부분이 저희의 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을 때 또 면접관이 추가 질문합니다. 그럼 북한이라는 국가 전체는 주적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답변하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자,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이죠. 자, 이와 같은 각각의 과정은 면접 수업 시간 때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은 북침이냐 남침이냐, 이것은 역사관 문제도 되고 또 안보관 문제도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한미동맹이 갖는 중요성, 그리고 사드 배치에 대한 현해, 이거는 군시사와 관련해 가지고서 최근 3년 동안 계속 연습을 해서 갔던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 육자회담, 햇볕 정책, 선샤인 팔러시 부분 거. 자, 예전에 국민의 정부에서 그리고 그것을 계승한 참여정부에서 있었던 부분인데,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문을 따서 문스 팔러시인데, 그 문을 갖다가 이야기하면 문라이트로 바뀌어가지고서 조금 레토릭, 약간 수사법적으로 햇빛 정책에 의해서 달빛 정책의 방향인데, 달빛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은 문라이트 팔러시가 되기 때문에 예전에 선샤인 팔러시, 즉 국민의 정부와 그리고 참여정부에 이어서 현재 최근의 대북 정책에 대한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퍼주기식의 이와 같은 정책이 아니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북한을 대화의 무대로 나오게끔 하고, 그러면서 북한의 그와 같은 핵실험이라든지 또 ICBM과 같은 유도탄 발사와 같은 이런 부분과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한 그와 같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여러분이 좀 정리해서 그 입장을 가지고 면접장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핵확산 금지 조약, NPT를 북한이 탈퇴하고 지금의 현재 핵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안보 의식을 물어볼 수 있고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것이 곧 미사일 도발이 됐던 예전의 연평해전과 같은 그와 같은 국지전 도발이 됐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우리의 자세, 어떻게 공고해야 할 것인가, 이 내용. 그 다음에 최근에 ICBM급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로켓 또 유도탄을 발사하고 있는 부분 거에 대항해서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하는 이제 그와 같은 의미, 그와 같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안보 의식을 가지고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